그 4월이 아닌데 4월이라 적어놓은 이유는 평균 날짜가 4월이에요. 여기에 진행이 되는 동안 한 6, 7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자기장. 왜냐하면 제 전자기유도를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설명하는 편이에요. 제 취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죠. 이 단어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맥스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페이지만 할게요. 이런 날도 있어야지. 너무 많이 한다고? 어떻게 알았지? 자, 이번 단어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은 전기장과 전기력선 중에 전기력선을 빼고 전기장만 배운다고 저기서 얘기하고 있네. 자, 우선 쿨롱 법칙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전자기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전자기학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다루는 학문이고 전기장은 일렉트론 필드라고 해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전기장, 자기장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을 겪기를 권장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문제는 어찌 보면 쉽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개념을 생각을 하는 데는 좀 어렵습니다. 뭔가 좀 눈에 안 보이는 개념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기력선, 자기력선은 눈에 안 보이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그림이긴 하지만 일단 전기장이라는 개념과 자기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일단 전기하고 관련된 현상은 전부 다 요 전하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하고 관계가 다 있습니다. 일단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뭐가 생기냐면 얘가 생깁니다. E라고 표기를 하고 얘가 일렉트론 필드 전기장이라고 나타냅니다. 일렉트론 필드의 앞자를 따서 E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 전하가 있으면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이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 말고 또 다른 전하를 가져다가 놓으면 그 전하는 전기장 속에서 전기력을 받습니다. 요딴 구조입니다. 더더욱 모르겠죠? 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전하가 있어요. 움직이는 전하는 전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류 주위에는 뭐가 생기냐?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은 B로 나타내고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기장을 왜 B로 나타내는지 모르겠다.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2년 전에 처음으로 진짜 찾아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항공기계 그쪽 계열로요. 뭐 사실 질문은 되게 쉬운 거였죠. 그 자기장을 왜 B로 나타내느냐. 저는 항상 지나가는 소리로 모르겠다 이라고 한번 찾아봐라 이랬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찾은 학생이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실제로 제가 세특에 그렇게 적어줬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이걸 실제로 찾아와가지고 자기장이 왜 B로 나타내느냐, 이 비오 사바르라는 자기장을 연구한 사람의 이름의 앞자를 따서 B라고 나타낸다는 것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호기심이죠. 호기심이 있고
진짜 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정을 가진 학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어찌 보면 되게 쉬운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때 놀랐어요. 7년 만에 처음 나왔다니.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 단원에서 안 배우는데요. 이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빛이 생깁니다. 빛은 그 정체가 전자기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걸 밝힌 사람이 그 맥스웰이에요. 맥스웰이 그냥 방정식만으로 전자기파의 속력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 계산한 그 속력이 실제로 측정한 빛의 속력하고 정확하게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바로 전자기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자기학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4대 천왕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비공식이긴 하지만 4대 천왕. 나머지 3명이 뉴턴, 아인슈타인, 한 명이 좀 기대했습니다. 저거 안 나오면 서운할 뻔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니고요. 그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츠만. 각각이 왜 4대 천왕이라느냐면 한 분야를 거의 어째 보면은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뉴턴은 고전역학을 이제 완성을 했고, 맥스웰은 전자기학을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고 완성했죠. 혼자 다 했고, 그다음에 그 볼츠만은 열 및 통계 물리학 쪽에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4대 천왕 모두 사실 조금 그 생애를 보면 좀 불운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뉴턴은 물리학의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었죠. 모태솔로의 쭉 이렇게 솔로였습니다. 솔로. 아인슈타인은 그나마 좀 무난한 삶을 살았고요. 그 뉴턴이 모태솔로란 사실이 굉장히 화가 나나? 나의 우상이? 그 아인슈타인은 비교적 뭐 이렇게 뭐 꽤 오래도 살았고, 그죠? 뭐 이렇게 무난하게 살았고, 그 맥스웰은 그 결혼도 했고 행복하게 이제 아내를 되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막 편지 쓴 것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내에게. 되게 그 부부간의 사이도 되게 좋았고요. 좋았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그래서 40대에 이게 일찍 돌아가셨고, 볼츠만은 또 너무 이게 천재적이다 보니까 자신의 이론이 그때 당시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천재들은 외롭다 하거든요. 외로움을 느낀 나머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되게 저는 공감이 가요. 되게 저도 그 외로울 때가 외로울 때. 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 짜여진 대본입니다. 이 시점에 제가 외롭다는 이런 멘트를 날린다라는 게 써져 있어요. 그 여러분이 비웃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수업 시간에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뭐 이런. 자, 요게 다가 아니고요. 요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전하가 움직이면 결국에 전기장도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가장 존경했던 2명의 물리학자 중 한 명이 패러데이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연구실 집무실에 그 2명의 과학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이 누구였는지 까먹었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태어난 지 아직 3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34년. 네.
왜 놀래? 동안이시네.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네. 어이 반응 속도가 늦었어. 원래 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러데이는 뭘 했냐면 대칭적으로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드니까 자기장의 변화도 전기장을 만들지 않을까. 어찌 보면 단순하면서도 참 멋진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제 이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발견합니다. 전자기 유도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사실 상대성 이론도요. 여러분 그 특수 상대성 이론 첫 장에 쓰여져 있는 게 바로 이 패러데이 법칙부터 나옵니다. 사실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부터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얘기를 시작해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그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뒤편에. 그래서 이 단원이 좀 오래 걸립니다. 좀 부연 설명을 시험과 관계없이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기장과 자기장, 전자기적 현상들은 결국에 요 전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를 측정하는, 전하를 나타내는 양이 있습니다. 그걸 전하량이라 그러고 단위는 쿨롱을 씁니다. 이것도 과학자의 이름이고요. 전기력에 대해서 밝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공헌을 기리는 의미로 쿨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다음 전하량 중에서 기본 전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 혹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 전하량을 E라고 표기를 합니다. 일렉트론의 합자를 따서 E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거 안 해오죠? 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 과정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 때는 요거를 중학교 때 외워서 실제로 계산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별로 필요는 없는 행위긴 한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공학 계열을 가게 되면 실제로 계산하는 걸 많이 해봐야 돼요. 그게 왜냐면 공학은 실제 상황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연과학하고 공학은 좀 다른데 자연과학은 그냥 문자로 두고 계산하고 끝내도 되는데 공학은 실제로 숫자 놓고 계산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실제 값을 이렇게 값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자연과학도 사실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공대 교수님이나 이렇게 자연대 교수님은 뭐 이렇게 막 물어보다가 맨 마지막에 그거 실제로 계산해봤니? 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봐서 계산해본 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합격입니다. 그게 엄청 좋아요. 그거를. 그러면 이게 계산까지 실제로 해봤다는 거는 얘가 호기심이 극강이다라는 거. 그걸 방증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까지 해보는 거는 의지가 대단한 거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실제로 값을 넣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궁금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까지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자, 쿨롱 법칙을 한번 보면요. 쿨롱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전기력을 나타내는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하량이 Q1이고 Q2인 두 명의 임금님이 있는데요. 전하 전하 가끔 나 이제 이해. 가끔 이런 반응이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난 재밌어. 야야야 그 성질은 내지 마라. 다 두 전하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는 K는 쿨롱 상수고요. 근데 얘를 왜 C로 안 하고 K로 했는지 모르겠네. 이러고요.
R 제곱분의 Q1 Q2에서 만류인력 법칙하고 형태가 되게 유사하죠. 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만류인력은 그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작용해서 두 질량의 곱에 비례했잖아요. 네. 이거는 전하를 가진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이어서 두 전하량의 곱에 또 비례하고요. 상수는 다릅니다. 그 만류인력 상수는 되게 작거든요. 10의 마이너스 뭐 10몇 승인가 뭐 20몇 승인가 뭐 그래요. 근데 요 K는요. 얘는 외우기 쉬워서 쉽게 외워지더라고.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10의 8승이 여기니까 90억이죠. 90억. 90억. 그러면 1쿨롱인 전하가 1m 떨어져 있으면요. 90억 뉴턴이 됩니다. 90억 뉴턴. 그러면 보통 이제 느낌을 가지려면요. 10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질량이 되고 그 질량에 해당하는 무게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9만 킬로그램이거든요. 9만 킬로그램. 그럼 9만 킬로그램이면 몇 톤이고? 9만이 아니죠. 90억 뉴턴이니까 9억 킬로그램이죠. 그럼 9억 킬로그램이면 공이 8개지. 네. 그럼 공 3개 떼면은 톤이 되나 톤? 네. 예. 그러면 90만 톤이죠. 네. 예, 그 90만 톤에 해당하는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 됩니다. 1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요. 1m 떨어진 게. 그게 물리 문제에 등장해요. 근데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예, 3쿨롱이랑 막 2쿨롱이랑 1m 떨어지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1쿨롱 두 개가 1m 떨어지면 항공모함 몇 대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이라 하더라고. 예. 근데 문제는 그냥 쉽게 등장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둔 사람은 이게 밀리쿨롱이나 마이크로쿨롱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이제 좀 실제 상황과 맞춰서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쿨롱 상수가 되게 큰 겁니다. 쿨롱 상수가. 자, 이 F의 부호에 따라서 F의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는데요. K하고 R의 제곱은 뭐 양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가 되고 이 두 개가 부호가 반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인 경우에는 같은 부호의 전하끼리에 작용하는 힘으로 이게 청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다른 부호끼리니까 인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게요, 그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면 배우게 될 구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그 구좌표계로서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스가 인력을 나타내요. 마이너스가 그냥 그렇다는 것만 기억하고 다음에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만류인력 얘기할 때 있잖아요. 중력 얘기할 때 중력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을 책에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인력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혹시 붙이는 경우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표현을 뭐 고등학교 책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인력 청력까지도 난다는 거고 전하의 종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는 거고 질량은 한 종류죠. 인력만 있다고 합니다. 몰라요. 반중력을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전기력은 중력하고 차이는 뭐 인력 청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자기학에서는 전기력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전기장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기장은 전기력을 나타내는 양이기도 하거든요. 전기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근데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정의되어지냐 하면은 전기장이 있는 곳에 전하를 갖다 놓으면은 전기력을 받거든요. 근데 이때 양전하를 갖다 놓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기장의 방향 정의입니다. 방향은 왠지 플러스는 빨간색일 것 같죠?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그럼 음전하를 갖다 놓으면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근데 전기장의 세기는 뭐냐면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전기장의 세기예요. 그래서 전기장은 전기력 나누기 전하량이 됩니다. 1쿨롱당 받는 힘이 돼요. 그래서 뉴턴 퍼 쿨롱이 됩니다. 뉴턴 퍼 쿨롱. 공룡이죠. NC 다이노스. 와우도 압니까? 월드 오브 레크로스. 그만할까? 누구씩 계속 이딴 식으로 나오면 농담 하나도 없이 수업하는 수가 있다. 거의 누구 5분 안에 다 전멸할 걸. 얘도 가끔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게 잠이 깨는 거야. 외롭다. 자, 봅시다. 맨날 내만 보는 것 같아. 자, 이 점전화 Q주의 전기장을 볼 텐데, 자, 여러분 나중에 일반 물리학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 점전화주의 전기장 말고도 이게 금속판에 이렇게 전하가 고루 분포되어 있을 때 그 금속판 주위의 전기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체구가 있으면은 도체구에는 전하가 만약에 전하를 띈다면은 도체구 바깥쪽 표면에 골고루 이렇게 전하를 띄게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끼리 청력이 작용하니까 최대한 멀리 쓰려고 해요. 그럼 그렇게 분포되어 있으면서 그 도체구가 만드는 전기장의 분포 이런 것도 배우는데 여러분 딱 하나 배웁니다. 그냥 전기장은 점전화주의의 전기장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점전화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전하인데 크기가 없고 전하량만 가지는 그런 입자예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데 점전화주의 전기장을 이거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건데 전기력선은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하지만 전기력선은 패러데이가 즐겨 썼던 전기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리는 방법은 양전하가 있으면 양전하로부터 이제 쭉쭉 뻗어 나가게 그리면 되고요. 음전하 쪽으로는 쭉쭉 들어가게 그리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존경했던 패러데이는요, 사실 정규 교육 과정을 받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 못했다라고요. 근데 모든 걸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기 유도라는 아주 훌륭한 법칙을 발견을 했고 업적이 대단합니다. 직관이 되게 뛰어났던 과학자였고요. 그런 면을 아인슈타인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력선이 전기장을 나타내는데요. 이 전기력선이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전하량이 Q인 점전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어떤 특정 지점인데요. 이 지점의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표현을 해보면 일단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방향입니다.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고요. 여기서 오른쪽이 그 전기장 방향이 되겠고요. 크기는 이게 유도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거는 생략하고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만 가져오면 요게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됩니다. 야매로 유도하는 방법은 있어요. 쿨롱의 법칙부터 거꾸로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근데 여기에 점전화 Q를 넣으면 얘의 뜻이 뭐였냐면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의 세기였거든요. 그럼 얘가 2쿨롱을 넣으면 여기에 뭐를 곱해주면 돼? 2를 곱해주면 되고 3쿨롱을 넣으면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Q를 넣으면 전기력의 크기가 QE가 됩니다. Q 곱하기 E가 돼요. 요 E. 요 E에다가 Q만 곱해주면 그 지점에서의 전기력의 세기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요, 식이 이렇게 되죠. Q에 이런 식으로 되죠. 요게 다름 아닌 좀 전에 배웠던 무슨 법칙입니까? 쿨롱 법칙이죠. 전하량 라지 Q와 전하량 스몰 Q 사이에 주고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전기장의 정의에 따라 얘를 Q로 나누면 전기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잘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전기장이 이렇게 유용합니다. 전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고, 그다음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하량이 Q인 녀석을 놓아요. 그러면 얘가 받는 전기력은 그냥 여기에다가 Q만 곱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식만 알고 있으면 어느 지점에 전하량의 크기가 얼마인 녀석을 놓았을 때 그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식 하나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좀 유용하고요. 또 여러분은 안 배우지만 전기장이 또 뭐하고 관계 있냐면 전압하고 관계 있습니다. 근데 전압은 우리가 측정 장치로 쉽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장으로 전자기적 현상을 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전기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방향도 알 수 있죠. 얘가 양전하면 양전하인 경우에는 전기장의 방향하고 전기력의 방향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요 세 개의 물리량 중에서 방향이 있는 물리량만 왜? 두 명이 동시에? 야, 그 원바이 원으로 가자. 누가 더 급하노? 그래. 훈트의 규칙에 따라서 원바이 원으로. 자, 요 F, Q, E 중에서 방향이 있는 물리량은 뭐예요? F 방향 있죠, 힘. Q 방향 있습니까? 동쪽으로 3쿨롱 이럽니까? 안 그러죠. 전기장 방향 있죠.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Q가 플러스면요, F하고 E의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다는 것은 방향이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Q가 플러스면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같습니다. 전기력과 전기장이 같다는 게 아니고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방향이. 반면에 Q가 만약에 마이너스면은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왜냐면 부호가 반대죠. Q가 마이너스면 E가 플러스면은 F는 마이너스고요. E가 마이너스면 F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식이 중요합니다. 이 식이 다 모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식이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장의 정의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점전하주의 전기장만 넣으면 쿨롱의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으로 나중에 5단원에서 요 식이 종종 등장할 겁니다. 이 식을 좀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요, 얘가 플러스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얘는 플러스 전합니다, 그죠? 플러스 전인데 얘 플러스 전하면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전기력도 오른쪽 방향이죠. 그럼 쿨롱 법칙과도 맞죠? 양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 근데 전기장이 지금 얘가 만드는 이 지점의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 음전하를 갖다 놨어. Q가 음전하야. 그럼 음전하는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 그럼 쿨롱의 법칙과도 맞죠? 양전하고 음전하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인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F = QE 요 식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한 식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요게 되겠습니다. F = QE.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기장을 나타내는 방법인 전기력선에 대해서 하고 관련된 문제를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